안녕하세요. EBS 영어 강사 정세영입니다. 자, 오늘은 학원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. 학원비 한 달 평균이 35만 원 정도로 지금 전국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요. 요걸 기준으로 이제 사교육비가 늘었다, 줄었다, 요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,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? 자, 한 달 학원비가 이제 평균 35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분들은, 우리 집은 학원 안 다니는데, 또는 학원이 없는데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. 또 어떤 분들은 35만원, 뭐 주변에 지금 뭐 300만원이라는데 무슨 35만원,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이제 어떤 평균의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통계를 잡으면은 전국 통계를 잡아버리니까 이 전국에서 한 4분의 1 정도는요, 이 학원을 미수강합니다. 학원 안 다닌다라는 거죠. 저기 뭐 지역으로 이렇게 갈수록 학원이 없는 곳들도 많이 있고요. 그러니까 학원을 미수강합니다. 그리고 또 아무래도 어떤 교육열에 따라서 이게 교육열이 심하지 않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진짜 학원을 조금만 다니거나 막 그렇단 말입니다. 그렇게까지 평균을 잡아버리니까 사실은 뭐 학군이 굉장히 빡세거나 아니면은 좀 수도권으로 가까이 갈수록 굉장히 이 학원비는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사실 저는 뭐 이런 예, 전혀 뭐 이럴 수 있는 가정이 아니고요. 학원비로 3, 400만 원을 쓰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요. 당연히 있겠죠. 더 많이 쓰는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사실 100만 원 정도를 넘기는 가정들이 꽤 있죠. 뭐 과목 하나당 뭐 30만 원 정도 잡으면은 뭐 세 과목 이래버리면 100만 원을 넘겨버리니까 뭐 국영수에다가 뭐 이래버리면은 한 명당 100만 원 넘기는 거는 아마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이거는 뭐 일도 아니다라고들 생각하실 겁니다.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교육비로 고통을 좀 받죠. 학원이 나쁜 게 아닙니다. 우리 가정에서 욕심을 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맞벌이 해가지고 한 5, 600만 원 버는데 한 두 자녀 키우면은 한 명당 한 150만 원 학원비 써버리면은 두 명이 300만 원 이래 버리면 한 사람이 버는 거는 전부 다 학원비로 들어가는 가정 많으십니다. 이거 굉장히 많으세요. 이제 그렇게 되면서 또 어떤 아웃풋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이가 뭐 성적이 막 원한 만큼 안 나오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. 그리고 한 달에 그런 식으로 한 300만 원 쓴다면은 이게 돈이 엄청나죠. 1년이면은 3천만 원이 넘는 돈이고요. 이게 뭐 한 10년 돼버리면은 뭐 3억이 넘는 돈이니까 이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. 자, 근데요.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학원을 보내고 이런 것들은 인서울, 그것도 인서울 중에서도 주요한 대학들, 정말 이름만 대면은 다 알만한 그런 대학들을 보내기 위해서 아마들 노력들을 하시는 걸 텐데요. 여기는 전국에서 5% 안에 들어야 됩니다. 성적 분포가 그렇죠. 100명 중에서 5명, 5% 안에 들어야지만이 인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초중등에서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는 막연하게 뭐 우리 아이 정도면은 인서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. 이게 첫 자녀가 초등인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인데요. 우리 아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. 정말로 정말로 치열하고 뭐 그 대치동에서도 재수생들이 엄청나단 말이에요. 한 번에 잘 못 갑니다. 인서울 주요 대학은 그만큼 굉장히 치열합니다. 자, 그러면 좀 답답해지죠. 우리 가정 학원비 300만 원을 못 씁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는 학원비 30만 원이 정말 최선이다. 뭐 자녀가 또 많아 버리면은 두 명, 세 명 돼버리면 이게 부담이 훨씬 더 커버리죠. 뭐 30만 원 해도 한 달에 60만 원 적은 돈이 절대로 아닙니다. 근데 우리 가정에서 30만 원을 쓴다고 해볼게요. 근데 전국의 어딘가에서는요 300만 원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학원의 힘을 빌려서 대학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 싸움에서 과연 이길 수 있냐라는 겁니다. 물론 학원 30만 원 써도 성적은 올라갈 거고요. 그 과목은 성적 유지될 거고요. 그럴 겁니다. 또 좋은 학원 만난다면 아이가 더 발전을 하겠죠. 근데 이제 문제는 인서울 정도를 생각하신다면은
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 300만 원 쓰는 가정이랑 30만 원 쓰는 가정이랑 냉정하게 말하면 이게 지금 10배 차인데 이거 차이 나지 않겠습니까?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? 없지 않을까요?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사실 제가 뭐 간혹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지만 저조차도 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?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? 돈에 대해서 좀 겁이 있습니다. 저도 돈이 없이 이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 결혼생활을 시작했고 그렇게 정말 진짜 힘들게 돈 모아서 뭐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원비로 저도 저렇게 많이 지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겁도 나고 아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여기서 겁이 난다라는 거는 저의 노후나 뭐 앞으로가 좀 겁이 나는 거죠. 여기서 돈을 써버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. 아마 정말 많은 가정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고요. 사실 돈이 많으면은 뭐 이 영상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원하시는 대로 교육을 하시면 되고 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가정은 빠듯한 가정들 정말 빠듯한데 이걸 진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. 저도 포함이 되고요. 우리 가정은 그거 어떡합니까?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. 진짜 무리해서 한 100만 원 씁니다. 근데 저기는 한 400, 500 쓰는 가정이 있다니까요. 그 가정이랑 붙어서 저기 막 진짜 막 대치동까지 막 정말 가가지고 교육하는 그 가정이랑 붙어서 우리 가정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좀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. 학원비로 붙어서는 이게 대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너무 위험하죠. 이 교육비를 쓴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투자를 하는 건데요.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결과물, 즉 어떤 대입에서의 성과,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우리 아이의 어떤 취업이라던가 앞으로의 인생, 거기에 좀 도움이 되고자 일종의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투자라는 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한 달에 100만 원 학원비에 투자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위험하다라는 거죠. 막 예금이나 이런 것처럼 안정적이지가 않고요. 이거는 어떻게 될지가 진짜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왜? 여기다가 돈 다 써버리면 나중에 부모님의 노후도 없죠. 그리고 우리 자녀가 그럼 부모가 돈이 없으면 우리 자녀가 대학을 어떻게 간다고 해도 그게 나중에 뭐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. 근데 거기에 줄 돈도 없어요. 그러면은 이게 다 같이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좀 현실적으로 가자 이겁니다. 우리 아이를 능동적인 학습자로 키우자. 우리 집이 어차피 지금 학원비로 승부가 안 되는 그런 집안이고 가정이 빠듯하다면 경제적으로 초등에서부터 우리 아이를 능동적인 학습자로 키우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우리 아이를 어떻게든지 능동적인 학습자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. 공부 정서, 초등에서 신경 쓰셔야 되고요. 공부 습관 만들어줘야 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요. 아주 유명한 거죠. Great. 정말 끈질기게 할 수 있는 저 힘도 주목하셔야 되고요. 메타인지에 관해서도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. 그러니까 저런 키워드로 된 책들이나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꾸준히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왜요? 돈으로는 승부가 안 되니까요. 이거는 제가 뭐 특정 가정 상처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많은 가정에서 막 한 달에 막 몇백만 원씩 이렇게 학원비로 못 쓴단 말이에요. 그랬을 때 그래도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학원비를 쓰면서 미래까지 불안하게 만들면서 하느니 저는 이 길이 낫다라는 건데 그치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. 이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. 학원을 보내면은 뭔가 알아서 좀 해주시잖아요.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좀 편한 경우가 있죠. 근데 그렇지 않고 저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나가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. 집에서 애들이랑 이제 찢고 뽑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 힘든 게
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.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. 저는 이런 키워드들에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? 네,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같이 가지고 싶은 분들은 이 채널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결과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안 좋다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대학교 같은 거 실패할 수도 있지만, 하지만 올바르게 진행을 한다면은 적어도 아이들이랑 또 찌지고 볶고 하면서 많은 추억 만들 거고요. 인생 뭐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뭐 사는 건데, 그랬다면 후회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이고요. 전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